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급 전기세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크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2년 동안 적자가 이어지다 지난해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한 뒤 3분기 연속 흑자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지난해 연료값 하락으로 6조 가까이 비용이 줄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2022년 이후 6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도 흑자 기조에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누적 적자가 200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90억 원씩 쌓이고 있는데 한전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인데 고물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창사 이래 2번째로 희망퇴직에 나섰고 이런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예상 인원의 배가 넘는 3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이 해봐야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 갖고 2% 갖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전기세 인상과 희망퇴직의 압박은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10에서 40mm이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현행법상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하거나 장례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37만여 명의 반려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반려견 사랑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건 불법이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에 버리는 거는 절대 제 선택지에는 없었고 가지고 장례식장을 알아봤는데 또 이 주변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전국에 총 74곳이 있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전남에는 4곳이 있지만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유치를 추진했던 한 장례시설은 주민 반대로 수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광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37만여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광주 남구청은 여수의 한 장례시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문화적인 면에서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에서나 관련 부처에서 좀 논의를 진지하게 했으면.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어난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는 의과대학 정원 163명 가운데 80%를, 조선대는 150명 가운데 100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인재 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진학에 있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크게 유리해지면서
의대 진학을 위해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지방 유학이 새로운 입시 경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지정에 재도전하는 전남대학교가 메가 캠퍼스를 구축하는 내용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광주 9대 대표 산업과 전남 10대 혁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주 전남 메가 캠퍼스 구축이 담긴 혁신안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광주, 여수, 화순 캠퍼스의 지역 특화 산업 교육을 강화하고 나주와 고흥에도 미래 산업과 연계한 캠퍼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충남과 서울에 이어 광주도 폐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광주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청구안을 낸 시민단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대 이유나 보건의학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차별 금지.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 보호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 정체성 발언은 조례를 떠나 선생님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가 당연히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동성애 혐오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조례안을 접수한 광주시의회는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청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지역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라든지 특히나 학생들이라든지 또 시나 교육청, 의회 같이 좀 모여서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건데 토론회나 공청회나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면서 제정 1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지난 2021년 교사 6명의 갑질 신고로 감봉 3개월 처분된 A교감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인실 판결에 이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감은 교사나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는 등 20개의 징계 사유를 받았고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화순 탄광 퇴직자들이 임금 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임금 피크제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했다며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노조와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금 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약 명인의 등용문인 대한민국 빛고울 기약 대제전이 오늘까지 이틀간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제23회 빛고울 기약 대제전은 관악과 현악, 가야금 병창 부문에서 명인을 선발했고 명인부 종합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5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대학 일반부는 국회의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고등부는 1위에게 교육부 장관상,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1호 입장권을 연예기획사 에스팀의 김소연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니콜라 브리오가 예술 감독을 맡았고
판소리를 주제로 소리와 공간이 함께하는 오페라적 전시를 선보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에 자율주행 차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비가 구축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융합사업단은 오늘 경기 김포시 이노팩토리 공장에서 인공지능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주요 장비를 공개 시연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선보였습니다. 내년 시뮬레이터가 구축되면 광주 AI 집적단지에서 자율주행 차량들의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비롯해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해집니다.